안녕하세요. 팩트만 전달드리는 데이업의 김기동입니다. 최근에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부항만 노조인 ILA에서 대대적으로 파업을 예고했다는 것인데요. 많은 주주분들이 파업에 대한 해운사들의 영향에 대해서 궁금해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담당자와 통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각 해운사들마다 다른 부분이 있고 해운사뿐만 아니라 수혜를 볼 수 있는 다른 기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관련된 내용들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AI 자동화 절대 안 되라고 하면서 미국의 항만 노조 파업이 예고를 했고 이로 인해서 연말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저와 함께 살펴보면은요, ILA가 자동화 설비 도입에 반대를 하면서 10월에 대규모 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도요, 이 미 동부 일대 항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ILA가 10월 1일부터 대대적인 파업에 돌입을 한다고 선언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우려가 커지는 것일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요. 파업 가능성만으로도 해운시장에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때 물품을 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내줘야 하는 보험료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파업이 시작되면 물류들이 항구에 묶여 있을 테니 미리 우회로를 찾아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들어서 운임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면 해운사들에게는 호재인 사양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마크의 해운조사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시인텔리전스인데요. 시인텔리전스는 이 미국 동부항만 파업이 만약 2주 동안 지속이 된다면 항만들이 정상화되기까지 25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약 7만 4천 TU의 컨테이너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파업이 끝난 이후에도 쌓인 화물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 세계 공급망이 정상화되는 데에도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이미 일부 해운사들은 미 동부 선적 물량을 서부 항만으로 돌리기 시작했지만 미 전체 화물 컨테이너 선적 물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동부, 해안 남부 멕시코만 물량을 서부에서만 소화하기는 역부족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떠한 영향을 줬을까요? 파업으로 인한 영향도 과거에는 좀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 미국 서부 항만 노조가 태업에 들어갔을 때는요, 미주스완 컨테이너 운임이 일주일 사이에 30%상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22년에 이 미국 서부 항만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물류 대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13일간 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0억 달러 이상의 규모의 물동량 처리가 지연이 됐고 이러한 컨테이너 적체를 해소를 하는 데만 수개월이 소요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운임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죠. 왼쪽에 보이시는 빨간색 상자가요. 이게 당시의 운임인데 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향 해운사들에게 굉장히 크게 미칠 것 같은데 각 해운사들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슈는요, 컨테이너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겠죠. 다른 해운사들은 벌크라던가 탱커선, 가스선 등을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관련 종목군 위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HMM과 태웅 로직스 그리고 펜오션인데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선사의 매출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HMM과 태웅 로직스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웅 로직스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바로 동부 항반 파업에 대해서 태웅 로직스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미 쪽으로는요, 물량 자체가 많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라시아, 유럽, 동남아, 남미 이쪽으로 물통량이 많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힘들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상승에 따라서 수혜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지 않을까 생각 중이면서 지켜봐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태용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용 로지스와 SCFI의 상관성은 0.8로 강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실제의 큰 폭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런 SCFI에 대한 내용 제가 자세하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매출액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망을 저희가 지켜보기 위해서는 바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런 SCFI에 대한 전망, 과연 담당자의 답변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태용 로직스가 보기에는요, 3분기까지는 이 지수가 피크 정도로 생각을 해서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4분기에는 살짝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분기까지는요, SFI가 7월까지 3,700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후행성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3분기 정도 늦게 적용이 되는 후행성 지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 저희가 태용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3분기에는 긍정적인 실적들을 기다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동부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항만 파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SCFI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로 인해서 태용 로지스의 수혜적인 부분들까지 저희가 기다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태용 로지스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HMM의 입장은 어떨까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동부 항만 파업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바로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최근에 기사화가 되고 있는 중이며 10월부터 된다라는 설명을 들었고요. 앞서서 캐나다의 철도 노드도 예정된 일정의 파업을 돌입을 했지만 금방 종료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주 동부는 아직 얘기만 나오고 있는 것이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HMM의 입장으로서는 모니터링한 것 외에는 대책을 세울 단계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앞서서 우회로를 찾는 해운사들도 있다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여쭤봤지만 현재 우회로는 찾고 있지 않은 상이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 HMM의 담당자분의 대답과 같이 좀 더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업이 현실화될 시에 HMM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바로 미주 같은 경우에는요, 물동량이 원래 집중이 되는 지역이기도 한데다가 정수기에 해당하는 3분기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또한 동안 쪽이 막히게 되면 이제 서안 쪽으로 물동량이 이동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은 운임이 동, 서안 전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 결국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좀 함께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추가적인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ILA 파업에 대한 해운사의 영향, 그리고 저희가 어떠한 포인트를 지켜볼 수 있는지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